왜냐하면 얼굴에 담긴 정보가 모두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이죠.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 눈썹은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눈썹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테토남, 애견녀, 테토애견남의 관상. 여러분 안녕하세요. 심리학 스타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테토와 애견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테토남, 애견녀, 애견남, 테토녀. 이렇게 사람의 성향을 호르몬에 비유해서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남성적인 성향이 강하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에 테토를 붙이고, 여성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에게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에 에겐을 붙이는데요. 자, 그렇다면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은 사람들의 성향에만 영향을 미칠까요? 사실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은 우리 얼굴의 형태를 다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로겐 중에 무엇이 더 많이 분비되냐에 따라 우리의 얼굴 형태,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관상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얼굴에 기록된 암호를 해독하는 사람. 한재림 감독의 관상이라는 영화에는 내경이라는 조선 최고의 관상가가 등장합니다. 배우 송강호 씨가 연기한 내경이라는 사람은 얼굴만 보고도 부정축제를 일삼는 관리를 가려낼 수 있습니다. 누가 살인을 저지른 범인인지도 바로 찾아냅니다. 관상을 통해 사람들의 과거와 현재의 숨겨진 모습을 보고 미래의 운명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심지어는 죽은 후에 무덤에서 꺼내어져 목이 잘릴 운명, 그러니까 부관참시 될 먼 미래의 일까지도 내다봅니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정재 씨가 연기한 수양대군의 얼굴을 보자마자 내경은 수양이 역모를 꾀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아차립니다. 수양의 얼굴이 이리상이었기 때문이죠. 내경은 자기가 관상으로 사람의 운명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은 얼굴 안에 그 사람의 모든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얼굴은 한 사람의 운명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담긴 우주라는 거죠. 얼굴은 한 사람의 운명에 대한 설계도와 같아서 설계도만 볼 줄 안다면 그 사람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도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물론 이 운명의 설계도를 아무나 읽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얼굴에 담긴 정보가 모두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 영화에서는 관상가, 그 중에서도 오직 내경만이 암호를 정확히 해독할 수 있는 것으로 나오죠. 그 관상은 정말 한 사람의 성격과 운명을 예측할 수 있을까요? 얼굴에 정보가 담겨 있다는 관상의 기본 가정은 사실 틀린 게 아닙니다. 얼굴은 그 사람에 대한 수많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몸의 건강 상태는 얼굴에 쉽게 드러나죠. 몸의 상태에 따라 얼굴이 창백해지기도 하고 퉁퉁 붓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얼굴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사람의 내부 상태에 대한 정보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통로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내경의 말 맞다나 얼굴에는 그 사람에 대한 수많은 정보가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현재의 과학 발달 수준이 이러한 정보를 해독할 수 있는 기술이나 능력을 아직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고 해도 얼굴을 통해 그 사람이 역모를 일으켜 왕이 될 운명의 소유자인지 아닌지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는 너무나도 다양한 변수들이 개입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건강한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높은 얼굴인지 또는 결혼 생활 중에 외도의 가능성이 높은 얼굴인지를 알아내는 것은 가능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생식력과 바람기에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이 얼굴의 형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이 우리의 얼굴을 어떤 모습으로 만들지에 영향을 미치고 동시에 이 호르몬들이 우리의 생식력과 바람기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예뻐 보이는 이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얼굴이 예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이렇게 생긴 얼굴이 예쁜 얼굴이니까 잘 외워야 해. 시험에 나오니까 꼭 기억해. 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배우지 않아도 우리는 예쁜 얼굴을 보면 자동적으로 예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척 보면 바로 예쁜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렇게 생긴 얼굴이 예쁘다고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무슨 황당한 질문이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예쁘니까 예쁘다고 생각하지. 진화심리학에 따르면 우리가 특정한 형태의 얼굴을 예쁜 것으로 지각하는 이유는 그런 외모를 가진 사람과 파트너가 되어야 건강한 아기를 갖고 행복하게 살 가능성이 높다고 우리 안의 유전자가 신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유전자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얼굴을 좋아하도록 프로그램했기 때문에 우리는 특정 형태의 얼굴을 보면 자동적으로 예쁘다는 생각이 들고 가슴도 두근거리고 심지어는 다가가서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남성이 보는 여성의 관상.
남성들이 보는 여성의 얼굴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요? 진화심리학은 남성들은 건강한 아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신호하는 여성의 외모를 예쁜 것으로 지각하도록 진화했다고 가정합니다. 그런데 여성이 건강한 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인 생식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입니다. 에스트로겐은 여성이 건강한 난소를 가지고 있을 때 충분히 그리고 원활하게 생산됩니다. 사실 혈액 검사를 하지 않고 에스트로겐 분비 정도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혈액 검사에 비해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얼굴을 보면 됩니다. 에스트로겐이 여성의 얼굴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에스트로겐은 얼굴의 형태를 어떤 식으로 변화시킬까요? 에스트로겐은 뼈의 성장을 억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에스트로겐 농도가 높은 수준으로 분비되면 눈썹 뼈의 발달이 억제되어서 눈이 상대적으로 커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눈썹이 가늘어집니다. 에스트로겐은 턱뼈의 성장을 억제해서 턱의 크기가 작아집니다. 그리고 턱 끝이 좁아집니다. 그 결과 V턱을 갖게 됩니다. 입술에는 지방이 축적되고 그 결과 입술이 도톰해집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앵두 같은 입술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깔끔하고 촉촉한 피부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얼굴의 형태는 우리가 여성스럽고 예쁘다고 평가하는 얼굴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들입니다. 남성들이 매력을 느끼는 여성 얼굴의 특징인 거죠. 자,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린 눈썹, 눈, 턱, 그리고 입술 사진은 누구의 얼굴일까요? 이 얼굴은 바로 배우 안젤리나 졸리의 얼굴입니다. 안젤리나 졸리의 얼굴은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풍부하다는 것을 신호하는 전형적인 얼굴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남성들이 자동적으로 매력적이라고 지각할 수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얼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진화심리학에 따르면 남성들은 이러한 특징을 가진 얼굴을 예쁜 것으로 지각하고 그 결과 이런 형태의 얼굴을 가진 여성에게 끌리도록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진화의 과정에서 남성들은 건강한 아기를 생산하기에 유리한 신체 내부의 조건을 가진 여성이 누구인지를 상대 여성의 얼굴을 통해서 파악하도록 설계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에 따라 특정 얼굴을 가진 여성들에게 매력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다가가도록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여성이 보는 남성의 관상, 남성만 얼굴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여성도 남성의 얼굴에서 자신에게 중요한 정보를 찾아내죠.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뼈의 성장을 촉진시킵니다. 따라서 테스토스테론의 농도가 높게 유지되면 턱뼈가 발달해서 각진 턱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흔히 남성적인 턱이라고 말하는 테스토스테론의 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풍부한 테스토스테론은 눈썹뼈를 성장시켜서 눈썹뼈가 두드러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눈썹에는 숱이 많아집니다. 제가 보여드린 사진은 누구의 얼굴일까요? 제가 보여드린 사진은 바로 터미네이터로 유명한 영화배우 아놀드 슈왈제네거의 얼굴입니다. 슈왈제네거의 얼굴은 테스토스테론의 분비가 풍부하다는 것을 신호하는 전형적인 얼굴입니다. 남성들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풍부한 것을 신호하는 얼굴의 매력을 느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성들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분비가 풍부하다는 것을 신호하는 남성의 얼굴에 끌릴까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성분들은 테스토스테론이 풍부하다는 것을 신호하는 슈왈제네거의 얼굴을 봤을 때 가슴이 두근거리고 이 사람과 데이트하고 싶은 생각이 드셨나요? 그렇지 않죠? 흥미로운 것은 남성들이 여성성의 상징인 에스트로겐의 농도가 높은 여성의 얼굴을 선호하는 반면 여성들은 남성성의 상징인 테스토스테론의 농도가 높은 남성의 얼굴에 대한 선호가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은 지배력, 자신감, 공격성 등을 증가시키는 호르몬입니다. 실제로 여성들은 테스토스테론이 풍부하다는 것을 신호하는 남성적 얼굴의 소유자들이 지배적이고 인정머리 없고 협동심이 부족하고 정직하지 못한 성격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결과 자신을 위한 좋은 남편 그리고 자신이 낳은 아이를 위한 좋은 아버지의 역할을 맡기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바람 피우기에 전용될 수 있는 연료, 테스토스테론. 테스토스테론의 농도가 높을수록 성적인 욕구가 강해집니다. 그리고 여성에게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행동도 적극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알란 부스와 제임스 데브스가 약 4,500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테스토스테론이 풍부하게 분비되는 남성들은 결혼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혼을 한 경우에도 외도와 폭력 그리고 아내와의 상호작용 문제 때문에 이혼할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화심리학에 따르면 여성은 임신과 출산, 그리고 긴 육아 기간 동안 자신과 자신의 유전자를 가진 아기에게 헌신하고 자원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남성을 선호하도록 진화해왔습니다. 따라서 여성이 테스토스테론의 농도가 높다는 것을 신호하는 남성적인 얼굴에 쉽게 끌리지 않는 것은 남성적 얼굴에서 좋은 남편과 좋은 아버지의 자질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화의 과정에서 여성들은 자상하고 성실한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신체 내부의 조건을 가진 남성이 누구인지를 상대 남성의 얼굴을 통해 파악해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남성뿐만이 아니라 여성도 여성성이 담긴 얼굴을 한 이성을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견남과 애견녀의 얼굴이 이성으로부터 호감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물론 좋아하는 이유는 다릅니다. 남성은 애견녀의 얼굴에서 건강한 아기를 출산할 수 있다는 단서를 찾아냈기 때문이고, 여성은 애견남의 얼굴에서 좋은 남편과 아버지의 가능성을 찾아냈기 때문이죠. 지브리의 푸사가 매력적인 이유. 여러분들 지브리 애니메이션 좋아하시죠?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님의 이웃집 토토로,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하울의 움직이는 성 등등 셀 수 없이 많은 작품들이 우리에게 감동을 안겨줬는데요. 스튜디오 지브리에서 만드는 애니메이션에는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림만 봐도 지브리에서 만든 것이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AI에게 지브리 그림체에 대해서 질문했더니 지브리 그림체는 스튜디오 지브리 애니메이션의 고유한 화풍으로 따뜻하고 섬세한 배경, 부드러운 선, 그리고 동화적 감성이 특징입니다. 라고 나오네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브리 그림체의 특징은 남자 주인공을 포함해서 거의 모든 캐릭터의 얼굴에 여성성이 많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브리의 캐릭터들은 대부분 애견남과 애견녀의 얼굴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진화심리학적 관점에 따르면 남녀 모두 여성성이 담긴 얼굴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2025년 봄에 챗GPT의 지브리 푸사 열풍이 전 세계를 휩쓸었는데요. 챗GPT에 자기 사진을 업로드하고 지브리 스타일로 변환해줘라고 입력하면 AI가 지브리 애니메이션풍으로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서비스였습니다. 이 서비스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고 덕분에 챗GPT 사용자도 급증했는데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얼굴을 지브리 스타일로 바꾸고 싶어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도 그중 하나는 남녀 모두 애견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얼굴을 원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람들 모두 자신의 얼굴에 애견의 특성이 조금만 더 가미되면 자신의 인상이 훨씬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렇게 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챗GPT가 지브리 푸사로 우리의 무의식이 가지고 있었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었던 것이죠. 진화의 복잡한 욕심. 진화가 우리에게 남긴 흔적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면역체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호르몬입니다. 그런데도 높은 농도의 테스토스테론 수준을 유지할 수 있고 이를 견딜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우수한 면역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테스토스테론의 농도가 높다는 것을 신호하는 남성적인 얼굴은 여성에게 두 가지 단서를 제공합니다. 면역력이 우수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과 헌신적인 배우자의 자질이 부족할 가능성. 따라서 남성적인 얼굴을 선택하면 면역력이 우수한 유전자를 확보할 수 있지만 헌신적인 아버지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여성적인 얼굴을 선택하면 헌신적인 아버지를 얻을 수 있지만 면역력이 우수한 유전자를 놓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진화는 우리에게 무엇을 선택하라고 말할까요? 만약 진화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우리의 유전자를 가진 건강한 후손을 생산하고 이들이 잘 생존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진화는 우리에게 두 개의 장점을 다 취하라고 명령할 것입니다. 펜톤 보크 등의 연구에서는 여성 참여자들에게 동일한 남성의 얼굴을 몰핑 기법을 이용해서 남성적인 얼굴로 만들거나 여성적인 얼굴로 만들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어떤 얼굴이 매력적인지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결과에 따르면 여성들은 테토남보다는 애견남의 얼굴을 더 선호하는 경향을 드러냈습니다. 여성들은 여성성이 가미된 남성의 얼굴에 호감을 느낀 거죠. 이러한 결과는 진화의 과정이 여성으로 하여금 좋은 아버지의 역할을 신호하는 애견남의 얼굴을 선호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성 참여자들이 생리적으로 임신 확률이 높아진 주기에는 여성적인 얼굴을 한 남성에 대한 선호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임신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테토남의 얼굴에 대한 선호가 증가한 것이죠. 이러한 결과는 진화의 과정이 우리에게 임신 가능성이 높은 시기에는
면역력이 우수한 유전자 확보에도 관심을 가지라고 명령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진화는 면역력이 우수한 유전자도 포기하지 않은 것이죠. 진화의 복잡한 요구를 모두 들어준 얼굴. 여러분들, 이 입술은 얼마나 매력적인가요? 그리고 이 눈은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여러분들, 이 사진 속의 인물은 누구일까요? 이 사진 속의 인물은 바로 영화배우 브래드 피트입니다. 브래드 피트는 영화 속에서 매우 거친 남성 캐릭터를 연기한 경우가 많아서 얼굴도 매우 남성적으로 생긴 것으로 기억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브래드 피트의 얼굴을 자세히 보면 그의 얼굴에 상당한 여성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사진을 처음 봤을 때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름다운 여신의 모습인 줄 알았을 정도로 브래드 피트의 얼굴에는 충분한 여성성이 담겨 있습니다. 브래드 피트의 눈과 입술은 에스트로겐이 풍부하다는 것을 신호합니다. 동시에 그의 턱은 테스토스테론의 턱입니다. 따라서 브래드 피트의 얼굴은 좋은 남편과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다는 단서와 우수한 면역력을 가지고 있다는 단서를 모두 명확하게 신호합니다. 브래드 피트의 얼굴은 자신이 테토이면서 동시에 에겐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테토에겐남인 거죠. 어쩌면 여성들이 브래드 피트에 열광하는 여러 이유 중 하나는 그의 얼굴이 여성이 본능적으로 원하는 두 가지를 모두 제공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진화의 복잡한 요구사항을 모두 들어줄 수 있다는 것을 신호하는 얼굴인 거죠. 왕될 얼굴은 몰라도 바람 피울 얼굴은 보인다. 관상을 통해서 역모를 일으켜 왕이 될 얼굴인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얼굴이 한 개인의 운명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밀한 정보를 제공해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얼굴에서 상대가 바람 피우는 일에 전용할 수도 있는 연료를 다량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는 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바람 피울 얼굴의 경계심을 드러내곤 합니다. 우리 모두는 내경 같은 천하의 관상가는 아니지만 상대의 얼굴에서 우리의 생존과 관련된 정보를 본능적으로 캐내는 타고난 관상가이기도 한 것입니다. 왕이 될 얼굴은 몰라도 바람 피울 얼굴은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심리학 스타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